오랫동안 관성을 그리워하는 팔자를 두고 과부팔자라고 한다. 야심하고 무척이나 외로운 밤하늘, 휘영청 밝은 달을 보며 오늘 또 슬피 울부짖는다. 아우, 오빠야, 오빠야. 현대 사회에서 과부란 돌싱이라는 화려한 명칭을 쓰고 있고, 야심하고 무척이나 외로운 밤하늘, 휘영청 밝은 조명 아래 지루박을 추고 있다. 오빠야, 오늘 됐나? 이러한 과부, 현대의 명칭인 돌싱의 팔자 구조는 과연 어떤 구조로 되어 있길래 드럽은 남편에게서 구원받는 삶을 택했는지, 오늘 또 남편과 치고받고 한 후 밤하늘을 보며 돌싱을 꿈꾸고 있는 아주머니들을 위해 파헤쳐보고자 한다. 첫 번째, 과부의 명, 돌싱의 명, 식상다자. 절대 빼놓을 수 없다. 식상다자. 이 구조를 빼고 돌싱을 논하지 말라. 식상다자. 식상이란 자신의 능력 개발, 즉 재성인 재력을 만드는 재능 개발을 뜻하고, 그리고 음양의 조화를 위해 관성인 상대에게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여명에게 아주 필요한 육친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마음에 드는 남성을 끌어당기는 인력작용이라고 한다. 한마디로 끼다. 진짜 마음에 드는 이성이 있다면 절대 망설이지 않고 한쪽 코를 막은 듯한 목소리가 나온다. 오빠야. 식상에서 재성은 상생해서 만들어가고, 관성은 상극해서 끌어당기고자 하는 만류 인력을 칭하고 있다. 하지만 식상이 과다하여 이 오빠야 하는 끼가 넘치게 되면 에이씨, 오빠야. 가 된다. 식상이 과다하여 사랑이 넘쳤다. 주체를 못한 것이다. 이 사랑이 넘치고 넘쳐 어쩔 수 없이 상대방이 마음에 안 들 땐 빠말대기 연습에 돌입한다. 헛둘, 헛둘, 헛둘. 사랑의 매라고 상상하며 남편을 개잡듯이 잡기 시작한다. 식상이 과다하여 관성을 자기 마음대로 군림하려는 특성 때문이다. 베풀고 정을 내는 식상의 따뜻한 손길의 힘을 조절 못하는 것이다. 헛둘, 헛둘. 그래서 결국 자녀를 낳게 되면 자녀들은 사랑으로 키우고 남편에게는 사랑의 매를 든다. 헛둘, 헛둘. 이런 원인으로 인한 결과는 남편이 서서히 멀어지며 결국 남편을 밀어내고 식상생제를 택한다. 여기서 식상생제란 남편 넌 필요 없다. 내가 자식들 먹여 살리고 다 할 수 있으니 내 말 안 듣는 넌 꺼져라. 그래서 결국 식상생제로 이어진다. 그리고 돌싱의 두 번째 구조, 무관성. 내 사전에, 아니 내 팔자에 원래부터 없었다. 관성. 네가 왜 나하고 결혼해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냐. 나는 원래부터 자유영혼인데 너 만나고 나서부터 자유를 잃었다. 시엄마 뒷바라지 하랴. 네 뒷바라지 하랴. 아주 벅차 죽겠다의 무관성. 천간의 관성은 스스로 책임을 지려는 기운이고, 지지의 관성은 나한테 시키는 사람들이 많은 환경이라는 것인데, 이런 부분이 자신의 삶에서 자리 잡지 않으니 보통은 관성운에 결혼해서 관성운이 지나가자마자 다시 자유영혼을 꿈꾸게 된다. 결혼 10년 차가 되면 점차 돌싱들이 부러워지고 혼자서 취미생활하는 것을 꿈꾸고, 자기 삶에서 잔소리하는 사람들이 없으니 돌싱들이 부러워지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러다 결국 식상생제가 잘 되는 운에 박차고 나와서 식상생제하며 살아간다. 여기서 식상생제란 잔소리 안 듣고 자유로운 삶 속에서 마음껏 하고 싶은 것을 하며 경제활동을 하는 것을 뜻한다. 결국 박차고 나와서 경제활동하며 살아간다. 그리고 돌싱의 세 번째 구조, 무인성. 내 남편 사랑 우대 갔노. 지나가는 개졌나 이씨. 애 무인성. 차라리 강아지가 날 더 사랑한다. 이 남편 놈아. 애 무인성. 육친에서 관성은 남편의 성이다. 무인성은 관성 입장에서 식상이 없는 셈이다. 이 남편이 나한테 끼부리고 생일 때마다 이벤트 해주고 나를 꾸준히 사랑해주고 해야 하는데, 무인성은 이 부분이 결국 결여되는 것이다. 그래서 무인성 부인들은 결혼 이후 남편의 사랑을 대부분 못 느낀다고 하소연한다. 뭐 스스로 택해서 만들어 놓은 팔자라는 알고리즘인데 누굴 탓하랴. 결국 식상생제를 택하여 스스로의 인생을 스스로 꾸려가며 살아간다. 그리고 돌싱의 네 번째 구조, 인성다자. 난 평생 사랑받으며 살아가겠다. 조금이라도 날 사랑 안 해주면 끝장내버릴 테다. 어쭈 옆집 아줌마한테 눈 돌아갔네? 감히 눈가를 확
인성다자. 관성보다 인성이 더 왕하니 남편의 사랑 크기보다 더욱 큰 사랑을 요구하게 된다. 그래서 남편은 메말라가고 점점 기가 다 빠지고 결국 이를 눈치 못 채고 남편이 변했니 마니 하는 것이 인성다자의 사랑법이다. 그래서 결국 식상생재운에 넌 필요 없다, 내가 돈 많이 벌어서 날 사랑해주는 남자 찾고 말 테다 하며 경제활동을 택한다. 마지막 돌싱의 구조, 무식상. 재성과 관성, 인성이 다 갖추어져 있더라도 무식상은 왜? 아니 왜? 라는 의문이 들 수 있다. 재생관으로 남편한테 대접할 만큼 대접했고 관인상생으로 남편의 사랑을 어느 정도 받는다고 하더라도 결국 무식상은 자녀를 낳고 식상에 대해 알아간다. 식상이 사랑이고 베품이라고 했다. 그 사랑을 자녀한테 배우는 것이지 남편은 후순위가 된다. 결국 남편도 부인한테 당신은 사랑할 줄 모른다, 내가 어떻게 당신한테 해줬는데 라며 부인의 무식상인 무뚝뚝한 면을 지적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식상운에 남편을 박차하고 식상생재하러 떠난다. 그래, 내가 할 만큼 했지 하면서 자유를 택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설명한 돌싱, 즉 과부팔자의 구조는 오랜 기간 동안 혼자서 독수공방을 하는 팔자를 뜻하고 현대 사회에 들어서 스스로 커리어를 쌓으며 살아가는 커리어 우먼처럼 자유롭게 살아간다는 뜻으로 해석한다. 즉 과부란 조선시대 유교 사회에선 여성들이 집안일만 해야 했고 남편 및 시댁 뒷바라지만 해야만 했던 남존여비 관념이 그대로 들어간 구시대적 가치관이 그대로 남아있는 단어이다. 따라서 호랩이나 과부나 마음가짐에 달려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음양의 조화를 맞춰야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명리학의 핵심 개념인 음양오행이기 때문이다. 자, 그렇다면 음양을 맞추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앞으로 남성들은 여성들과 조화롭게 지내기 위해 또한 그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선 부인이 시댁과 결혼했다는 이미지를 과감하게 탈피시켜줄 필요가 있고 집안일을 부인이 다 해야만 한다는 고리타분한 고정관념에서 공동체로서의 부담으로 바꾸고 남녀 모두 서로 소유한다는 소유물의 개념이 아닌 취미와 사생활 그리고 사회적 활동까지 각자 보장해줘야 할 때가 온 것이다. 즉 집착에서 벗어나 상대방의 행복을 먼저 생각하는 진정한 사랑을 행하는 것이다. 서로 똑똑함을 내세우게 되면 나랑 맞니 안 맞니 하는 형살이 발동한다. 흐르는 운은 절대 피하지 못한다. 내 입장을 고수하고 자신이 상대보다 더 똑똑한 형살의 기운을 항상 운으로 맞이하기 때문이다. 위 5가지 팔자 구조뿐만 아니라 이러한 형살이 발동될 때마다 인간관계는 서로 위태로운 상태에 놓이게 된다. 현대 들어서 핵개인화되는 이 시점을 어떻게 지혜롭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미래가 달라질 것이다. 특히 초코파이정, 간목이 임묘되는 정미년부터는 완전 핵개인화가 될 수 있기에 정을 잃지 않은 갑인간지를 가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전 세계적으로 모범을 보일 때가 왔다. 현재 세계적으로 서로 믿지 못하고 자국 국민만을 보호해야만 하는 시점에 도달해 있고 개개인 또는 상대방을 믿지 못하고 스스로 살아남아야 한다는, 심지어 남편과 부인도 믿지 못하는 이 슬프고 고된 과정을 거치고 있다. 정민연을 거치며 이러한 정을 잃지 않고 서로 챙겨주는 지금까지의 습관이 다시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 가져야 할 덕목이며 이로 인해 전 세계인이 대한민국의 기상을 알아주게 되지 않을까. 병오년이라는 양기가 충만한 이 기운에서 힘의 논리만이 만연한 세계의 제국주의 속 음양의 기운이 맞춰져야만 세계가 다시 평화를 되찾게 되지 않을까. 오늘도 개인의 안정과 세계 평화를 위해 기도해 봅니다. 감사합니다.